오늘 주제는 금주의 경제 현안이기도 하고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기후변화, 에너지에 관한 정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탈원전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 국민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계신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최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사실은 이번 주에 폭스에서 나왔던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기술들, 여기서 이제 소위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이죠, 아직 실용성의 근처에도 못 갔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Many technologies needed to solve the climate crisis are nowhere near ready. 그러니까 아직 쓰기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후를 지금부터 평균 지구 기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2도 안으로 잡겠다 하는 게 이제 파리 협약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2도를 낮추기 위한 2도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저 빨간색은 더 한 1.5도까지만 올려보자.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지구 온난화 효과가 있는 가스 배출을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CO2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온난화가 될 테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소위 지구 온난화 가스가 대기 중에 나가는 거하고 다시 그거를 캡처를 하든지 잡아서 뭐 땅속에 묻거나 자유순환되는 과정에서 제로 에미션이 돼야, 그러니까 넷 제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해서 대기 중에 온난화 가스 효과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목표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온도가 쓰게 되겠죠. 물론 이제 온난화 가스 말고도 여러 요소가 작용되니까 지구의 기후는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보시면 그 2도까지는 허용하고 2도까지 되면은 이 0%가 되는 게 언제냐, 넷제로가 되는 게 뭐냐면 2070년 정도가 목표고요. 2065년에서 2070년이고 1.5도까지만 하고 2도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막자 그러면 한 2050년까지 넷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배출하는 양하고 흡수되는 양하고 보면 지금 40%가 더 높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줄여가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파리 협약에 합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CO2를 배출할 것을 감축할 걸 약속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국제 에너지 기구의 소위 에너지 기술 전망 보고서라고 하는 최근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폭스 저널이 이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직접 가서 보면요,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기술은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실험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작동하는가를 보는 게 이제 데모 단계고요. 그러면 이게 작동되니까 쓰자 그래가지고 초기 채택이 되고 그게 성숙이 되면 이제 성숙 단계 대규모 활용이 되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기술이 한꺼번에 프로토타입이 됐다가 대량 소비까지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보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다가 프로토타입 중간에 죽게 되죠.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게 최초로 작동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는 니치 마켓에서 채택을 하죠. 그러고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이 기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세컨 제너레이션의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프로토타입에서 데모로 갔다가 얼리 어답션으로 갔다 성숙 단계로 되고요. 어떤 경우는 여기서보다도 더 획기적인
다음 3차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기술의 단계는 프로토타입에서 데모, 초기 채택 단계, 성숙 단계로 나누어지고, 앞의 실험과 실패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정보가 다음 차세대 기술에 활용이 된다. 그래서 지식의 스피ル오버, 이렇게 넘쳐서 옆으로 전이 효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한 5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작은 규모의 프로토타입이 있고, 라지 규모의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데모 단계, 초기 채택 단계, 성숙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저탄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저탄소 생산 기술에 보면 요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수소 터빈, 하이드로젠 터빈서부터 바이오매스, 내추럴 가스 위드 CCCU 뭐 해가지고 위에 보면 조류를 이용한 간만 격차를 이용한 오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소말, PV, 그 다음에 원자력, 지열을 활용하는 거, 수력 발전, 이렇게 있죠. 보시면 지금 성숙 단계로 우리가 쉽게 저탄소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은 3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수력, 지열,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저 밑에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은 초기 기술에 보조금을 줘서 생산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운송하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이동하는 수단에 보면 보시면 성숙 단계에 있는 기술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전기 생산에서 저탄소로 생산 가능한 거는 수력, 지력, 원자력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를 화학적으로 공기 중에서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철을 이용해서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시멘트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탄소를 빼내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탄소를 잡아내는 기술 외에는 지금 현재 성숙된 기술이 하나도 없고요. 특히 이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추출해서 뭐 연료로도 쓰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고체 형태 또는 액체 형태로 잡아내는 기술들이 실험되고 있는데, 다 보시면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연료 생산 과정에서 잡아내는 거, 배출하지 않고 잡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숙된 기술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석탄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것이 화학적으로 뽑아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있는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기술들이 초기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로 옮기는 건 뭐 파이프라인 가지고 옮기거나 배로 실어 나르거나 그런 건데, 여기도 이게 뽑아가지고 버리거나 땅속에다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장소가 제한이 있으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지금 초기 단계가 있고요. 탄소를 어디다가 이제 뽑아내서 이동해서 메모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지 하느냐에 보면은, 그리고 산소를 메모를 하지 않고 단 데서 재활용을 해서 아까 연료로 쓰거나 또 그 다른 물질의 재료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약간의 머추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게 화석 연료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화석 연료의 생산 과정에서 CO2 배출하는데 성숙된 기술이 하나도 아직 없다. 초기 단계의 기술이 일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지속 가능한 단계에 가서 소위 제로 에미션이라는 건, 아까 넷 제로 에미션이 되려면 지금 이 프로토타입이고 데모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성숙이 돼서 이쪽에서 한 35%를 잡아주고, 지금 초기 이 채택 단계에 있는 쪽에서 40% 일성 정도를 잡아내야
우리가 목표하는 100% 넷제로 에미션이 가능하다. 지금 성숙된 기술로는 25%밖에 줄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무척 가속화되기 전까지는 넷제로 에미션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기술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서 최고 수용되기까지 얼마에 걸리냐, 과거 역사를 보면 제일 빨리 시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대규모 수용이 된 게 LED인데 이게 30년이 걸렸다는 거고요. 다른 기술들은 8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시장에 상품이 나오는 데까지 거리가 이 짙은 녹색이고요. 하늘색은 초기 수용, 이게 지금 대규모도 아니고 초기 수용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1%까지 장악하는 데가 이제 옅은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1%까지 도입되는데 걸린 시간이 에너지 기술이 30년에서 8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리 단계에 있거나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는 것들이 언제 그 1% 정도의 초기 시장 채택까지 갈 거냐 하는 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단기간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CO2 배출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빨간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 여기에 대부분이고 한국도 이 소위 제조업이 많은 나라들이 CO2 배출을 많이 하게 되고요. 중간에 유럽이 있고 밑에가 이제 기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있고, 근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에너지를 효율화하려면 문제는 이제 이 CO2 배출이 안 되는 에너지 효율을 하는 거는 투자가 일어날 때 화학 공장이나 일반 제조업 공장에서 설비를 다시 놓기 전에는 잘 달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소위 중화학공업의 재투자 사이클이 20년에서 25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CO2를 줄이자고 해서 멀쩡히 돌아가 있는 공장을 새 공장을 시설을 뜯어가지고 에너지 효율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래서 소위 투자 사이클이 한 25년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맨 위에 선으로 이 CO2 감축량이 바뀌는데 25년 투자 사이클 때 아주 효율적인 거로 돌리면 이렇게 40년에서 50년 사이에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 기술 또는 훨씬 효율적인 생산 설비로 투자 사이클마다 하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뭐 CO2 배출 덜하게서 플라스틱 안 쓰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전체 뭐 전기차로 바꾸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제조 그 산업용에서 나타나는 CO2 배출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O2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캡처를, 공기 중에 있는 걸 캡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단계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이 하냐, 바이오매스하고 특히 이제 화석 연료 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CO2 배출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동수단 트랜스포테이션 쪽에 CO2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단계, 넷제로로 갈 때까지 보면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 없을 때는 보시면 맨 왼쪽이 자전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발 오토바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바퀴가 2개, 3개 있는 것들은 곧 전기화가 거의 다 될 거로 보고요. 철도는 90%, 그 다음에 이제 경량 차량은 보시면 한 60%, 그 다음에 버스는 50%, 트럭은 한 25%, 비행기는 아주 극소수만이 전기화 되는데, 지금은 배터리 기술에서 브렉스루가 안 나와서 만약에 배터리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비행기하고 소위 배를 빼놓고 보시면은 왼쪽에는 배의 일부만 전기화가 되고 비행기는 거의 전기가 안 되는데 배터리 성능이 워낙 좋아지고 좋으면 배하고 비행기마저도 일부 전기 비행기가 나와서 이 트랜스포트에서 나오는 CO2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게 미국의
에너지부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가 소위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를 투자가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쓰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늘려주는 게 있어서 2009년은 좀 예외적으로 투자액이 많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일 아래 때는 제일 비중이 큰데요. 나머지 해에 보면 그게 바로 원자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다음이 일반 화석연료고, 빨간색이 전기에 관한 거고요. 노란색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다른 쪽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고, 우회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부가 왜 원자력에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냐는 건 앞에서 보면 기술 중에 현재 CO2 배출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저탄소 배출의 에너지 생산 방법이 지열, 수력, 원자력밖에 없는데 지열을 쓸 수 있는 건 아주 일부 극소 지역에만 가능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력발전소를 여기저기다 하는 건 생태계나 그 건설 비용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성숙된 저탄소 전기 생산 기술은 현재는 원자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탈원전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가 드러납니다. 더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이 부당한 이유는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냥 정치적인 사람들로 그 환경운동자로 에너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에너지 투자를 결정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2009년에 미국의 에너지 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책 하나로 시행이 됐고, 특히 이때 정부보다도 의회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요청에 따라서 소위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가지고 미국의 학술재단 더 내셔널 아카데미 밑에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 이런 세 군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합동으로 보고서를 내고 이 보고서에 입각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로 소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장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알파-E라고 합니다. 이게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에너지라고 하는 장기 기술, R&D 기술을 한 에이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태풍이 막 올라오고 그러는 그 문제 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래서 Energizing and Employing America for a Brighter Economic Future, 미래 경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그러면서 이 에너지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할까 해가지고 이 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까 알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지난 몇 년 동안에 United States Mid-Century Strategy for Deep Decarbonization, 저탄소 경제를 가기 위해서 한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략은 뭔가 해가지고 백악관에 보고서를 냈고요. 2016년에. 그 다음에 Quadrennial Energy Review 그래가지고 이것도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기술의 진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게 거의 문명 수준의 와 같을 정도로 우리 활동 모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원시시대에 돌아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인구가 이미 많이 늘어서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현재 재생기술만으로는 2050년 넷제로 에미션 상태에 갈 수가 없다. 25%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고요. 현재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저탄소 전기 생산 기술은 원자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의 결론이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IEA의 최근 에너지 기술 전망 보고서가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부도 R&D 투자를 일관되게 가장 원자력에 많이 하고 있고, 빌 게이트 마린다 재단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물론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치적인 수사고, 실제 어떤 데 돈을 써야 되고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을 정치가들이 좌우하는 나라는 그렇게 없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는 정치와 무관하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대로 된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폭스 아티클의 결론이고,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이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의 정치적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는, 그리고 정상을 이탈한 짓인가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